어쨌든 소일은 안전한 완벽한 바닥재라고 볼 수 없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소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소일의 제조 과정과 그 특성,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일은 영양계와 흡착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원산지, 채집지, 지층에 따라서 흑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요, 사실 영양계, 흡착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용어,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새우 사육을 위한 소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초용 소일이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초용 소일이 언급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영양제, 흡착계 나눠지면서 여기에 부산물로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 파우더형 소일, 요것도 그 부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일단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영양제하고 흡착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뭐 영양제는 유기의 부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흡착계는 돌 성분이 많아서 자체 공급이 있다. 그런 이유로 흡착계는 아무래도 흡수율이 높겠다. 자, 이런 특성을 이제 미뤄서 생각을 한다면, 세팅 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유기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흡착계는 상대적으로 덜하겠다. 자, 이제 그렇다면 초기 세팅치를 가정해 봅시다. 일단 영양제는 분진이나 그 영양분이 많은 까닭에, 이 영양분은 유기부산물이에요. 유기부산물도 우리가 말은 영양이라고 말하지만 부산물이잖아요. 그 까닭에 흡착계보다는 물에 가라앉는 시간, 그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흡착계보다는 아무래도 길다. 따라서 흡착계보다는 물잡이가 길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소일의 제조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제조 과정 원리. 이거는 제가 뭐 일본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공산품류 아니면 시멘트 가공 제품들을 비유를 하면서 제 상상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드린다. 이 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조 과정, 그 원리는 특별하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원자재가 채집이 됐어요. 그럼 일단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죠. 크기하고 성분. 질의 성분이 좀 많으면 돌 입자를 우리가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아니라면 배합 기준이 있으니까. 아니라면 진흙 성분을 넣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성형 과정, 모양 만들기죠. 소일의 모양은 둥글어요. 물론 이제 회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둥근 모양으로 뭉치죠. 그래야만 어떤 입체감도 있고 분위기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모양 만들기가 끝나게 되면, 여기 중요한 것이 양생 과정이에요. 양생이 뭐냐면 건조시키기, 굳히기,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업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너무 빨리 이제 굳힌다면 분명히 표면에 금이 갑니다. 이건 뭐냐면 매주도 만들어 놓고 우리 매주 띄울 때 금이 가잖아요. 이건 빨리 건조가 된 거예요. 일단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또 찰흙공예 했을 때도 보통 반 건조해서 반근을 여기서 굳히게 되죠. 천천히. 이럴 때 굳히기 전에 또 물을 한번 묻혀요. 왜? 표면이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선행 작업. 이걸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얘들은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스팀 양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스팀 양생은 뭐냐면은 뜨거운 곳인데 수증기가 쫙 뿜어져 나오는 요거를 거치고 나서 불발을 주지 않겠는가. 뭐 불발도 직접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온의 롤러를 통한다. 뭐 이것도 개념이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도자기 같은 경우는 소성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굽는 개념은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소일을 우리가 만져보면 물렁물렁하고 으깨지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런 양생 과정을 거치는데 또 소일의 냄새를 맡아보면 불냄새 비슷한 게 나긴 나요. 요게 이제 유기 부산물이 살짝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원래 흑성분이 그러는지 그건 제가 좀 알지 못합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제 문제는 소일은 으깨집니다. 힘을 줘서 누르면 다 부서지죠. 그래 가루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일 자체는 불완전한 바닥재다.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또 하나, 물에 넣었을 때 충격이 많이 받았다, 소일이. 그러면 으깨지죠. 또 어느 곳에서는 오래되면 떡처럼 물러져 가지고 나중에는 뻘화가 된다.
이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아니 그런 이유 등으로 소일의 수명은 분명히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가 한 길어도 한 2년 내외일 것이다. 수명이 있는 거는 불완전하다. 또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도. 또 나아가서 영양계는 유기부산물이 나오고 흡착계는 빨아들인다. 결국 수명이 다 되면요, 소일은 다 똑같아요. 성분을 갖고 얘기했을 때, 특성을 갖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흡착계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흡수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다 먹고 나면 다 토해내요. 그때 기능이 상실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pH죠. 수소 이온 농도. 왜냐하면 원자재가 소일은 흙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돌가루가 들어간 겁니다. 이 돌가루가 제올라이트도 좋아요. 그 다음에 계류마늄, 그 가루도 붙였습니다. 아니면은 규조토. 흙으로 따지면 규조토 성분, 규사 성분도 가능해져요. 이렇게 첨가물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유기부산물, 흑성분이든 유기부산물, 또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미리 얘기했죠. 첨가제, 혼화제 종류, 그리고 불을 먹었다. 이건요,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일은 산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놓으면은, 아, 불완전하구나. 소일이 불완전한 이유로 물잡이 기간은 어쨌거나 우리가 어항 세팅하는 것보다는 길 수밖에 없죠. 야, 이제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또 소일은 이런 불완전한 성격 때문에 여과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일의 물잡이 방법, 그 다음에 소일항, 특히 새우항에 적합한 여과기 추천, 그리고 물잡이 기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